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에이텍 임채신입니다. 수경재배 또는 양액재배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은 무토양 상태에서 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지 고정시키고 작물 생육에 필요한 필수 원소를 그 흡수 비율에 따라 적당한 농도로 용해시킨 배양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하이드로포닉스, 양액재배, 무토양재배, 수경재배 등으로 불립니다. 식물은 양분의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토경보다 오히려 양액 상태에서 더 잘 자랍니다. 수경재배는 초반에 비해 신경 써야 할 점이 토경재배에 비해 훨씬 많아지며 경영비가 많이 들고 기술력이 높은 장비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토경재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경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의 장점은 품질이 향상되고 수량이 작게는 30%, 많게는 200% 정도 증수됩니다. 또한 토양에서 문제되는 연작장애를 피할 수 있고 작업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외기의 환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식물의 전 생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소로 현재 식물 필수 원소는 16종입니다. 보통 식물에는 50종류 이상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9가지 다량 원소와 7가지 미량 원소가 필수적인 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수 원소가 결핍되면 식물의 생장, 생존, 번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량 원소에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 그리고 인, 칼륨, 마그네슘, 황, 칼슘의 9가지 원소는 식물체에 비교적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다량 원소라 하고, 붕소, 염소, 망간,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의 7가지 원소는 미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이들 중 탄소, 수소, 산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에서 얻을 수 있고, 나머지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는 수경재배에서 뿌리를 통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토양에서는 토양 내 유기물이나 미네랄을 흡수하여 작물이 자라지만 수경재배는 인공토양이나 용액을 사용하므로 필수 원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공급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비료를 농축하여 A와 B 탱크에 분리하여 조제합니다. 주로 A 탱크에는 칼슘 비료를, 그리고 B 탱크에는 인과 황이 함유된 비료를 넣는데, 만약 같이 넣게 되면 인산칼슘, 황산칼슘화 되어 용해되지 않고 결정체가 침전되어 필터와 드리퍼 등 양액 공급 시스템이 막히게 됩니다. 주로 A 탱크에는 질산칼슘, 그리고 질산칼륨, 질산암모늄, 킬레이트 철, 질산 등을 넣고, B 탱크에는 질산칼륨, 황산마그네슘, 제일인산암모늄, 제일인산칼륨, 질산마그네슘, 황산칼륨, 그리고 염화칼륨, 질산, 그 외에도 미량 원소를 넣습니다. 비료를 자주 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와 B 탱크에 100배 농축액으로 양액을 조제하고, C 탱크에는 주로 질산을 조제하여 혼합 탱크에서 원수와 적당량의 비료와 질산을 희석하여 식물체에게 공급합니다. 일반적으로 1, 2주에 1회씩 양액을 조제해 주어야 합니다. 양액 탱크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A 탱크의 철은 빛이 투과되고 2일이 지나면 흡수 가능한 형태의 철은 10%만 남게 됩니다. 양액 희석기는 매우 정밀한 제어가 요구되는 기계로서 작물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양분, 수분, 산도를 조절합니다. 배양액 희석기는 공급하고자 하는 양액의 pH와 이시 편차가 없도록
센서나 컨트롤러, 유량계, 압력계 등의 정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액 시스템은 환경제어 컴퓨터에 의해 EC, pH, 그리고 양액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며 시설 내 기상 환경이나 작물의 생육 단계에 따른 양액 조절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토양에 존재하는 미네랄이나 유기물 또는 화학 비료를 통해서 공급된 필수 원소는 이온화되어 뿌리에서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질소는 질산태와 암모니아태로 흡수된 후 도관을 통해서 지상부로 전류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태 질소의 거의 전부는 뿌리에서 아미노산으로 동화되어 재분포되고 질산태 질소는 그대로 줄기와 잎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뿌리의 질산 환원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고등식물의 관다발계에서 이동하는 질소 형태는 주로 질산태나 아미노산인데 보통 물관부 액 중에는 약 7에서 80%의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물이 양분을 흡수하는 원리는 각 성분의 전하와 근권부에 함유된 성분들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먼저 질소, 인, 황 등과 같은 음이온은 토양에 결합하지 못해 뿌리에 쉽게 흡수되지만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과 같은 양이온은 토양이나 코코피트 배지의 입자에 결합합니다. 결합되지 않은 양이온은 뿌리를 통해 쉽게 흡수되지만 결합된 양이온은 뿌리의 수소와 교환되어 흡수됩니다. 뿌리의 흡수 과정에서 특정한 양이온 성분이 더 많이 시비된다면 다른 양이온인 성분들보다 작물에 흡수될 확률이 높아지는 성질이 발생합니다. 양이온이 양이온끼리, 음이온이 또 음이온끼리 결합이 안 되며 서로 경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량작용과 상조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량작용은 양분들끼리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인데 주로 같은 전하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며 상조작용은 기량작용과 반대로 양분들끼리 서로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칼륨, 가리를 많이 시비하면 칼슘,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떨어지며 붕소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수경 재배에서 공급되는 비료의 양은 이시, 즉 말해서 전기 전도도로 나타내며 1제곱센티미터의 전극판이 1cm 거리에 있을 때 전기 저항의 역수이며 단위는 마이크로지멘스 또는 밀리지멘스로 표기합니다. 마이크로가 1000분의 1이므로 밀리로 표시되거나 센티미터가 미터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시 센서에는 pH 센서와 함께 양액 공급 장치에 장착되어 있는데 센서에 이물질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제어 컴퓨터나 양액 공급 시스템에 희망하는 공급 EC나 pH를 세팅해 놓게 되면 자동으로 세팅 값에 맞게 식물 체액에 공급되므로 토경 재배에 비해 양분 관리가 매우 균일하며 용이합니다. EC는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과체류는 2.5에서 3.5 밀리지멘스, 절화류는 2에서 2.5 밀리지멘스, 그리고 상추와 같은 엽채류는 1.5에서 2 밀리지멘스 범위에서 공급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겨울철에는 공급 EC를 높게 하고 맑거나 여름철에는 공급 EC를 낮추어서 작물이 수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양액의 공급 농도는 작물마다 약간씩 다르게 공급할 뿐 아니라 생육 단계에 따라 공급 EC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멜론, 토마토 등은 수확 전에 EC를 높여주면 당도와 산도가 증가합니다. 토마토의 경우에는 염소 공급을 늘려주면 과실의 품질이 향상되고 착과가 잘 되는 생식 생장으로 유도되는데 이를 위해 염화 칼륨이나 염화 나트륨을
약간씩 양에게 추가하기도 합니다. 작물은 생육 단계, 그리고 착과량, 온습도, 연면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요구하는 양분과 수분의 양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수시로 조절해주면 생육이 더 촉진됩니다. 배지 내 이씨의 편차가 클 경우에는 가끔씩 1회 공급량을 늘려 많은 양을 배액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배지 내 이씨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양액의 이씨 관리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슬라브 내 이씨와 공급 이씨의 편차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나 파프리카 등 과채류의 경우 델타 이씨 정도가 1.0에서 1.5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슬라브 내 목표 이씨가 4.0mg일 경우에 공급하는 이씨는 2.5에서 3.0mg 정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분 이씨의 편차인 델타 이씨의 한계치를 최저 0.5, 최고 2.5 정도로 이 범위를 벗어나서 관리하는 것은 작물 생육에 좋지 않습니다. 실제 수경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 슬라브 내 이씨가 높다고 공급 이씨를 지나치게 낮게 하거나 또는 맹물만 공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는 작물의 뿌리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므로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면 물론 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슬라브 내 이씨가 높다고 지나치게 이씨를 낮추지 말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공급 이씨를 높이는 것이 작물 생육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이씨가 2.5mg였으나 슬라브 내 이씨가 6.0mg인 경우 이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 이씨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이씨를 3.0에서 3.5 정도로 올리고 1회 관수량을 줄이고 관수 횟수를 늘려서 충분한 배액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pH는 용액 중에 유리 상태로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의 역의 상용 로그를 하는 것입니다. 비료 성분 등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순수한 물은 25도씨 온도에서 7.0인데 이것을 중성이라고 합니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산성화되어서 pH 수치는 작아지고 수소이온이 줄어들고 수산화이온의 비율이 높아지면 pH는 증가하여 알칼리성이 강해집니다. pH가 7에서 6으로 낮아지면 수소이온이 10배 가까이 많아진다는 것이며 수소이온이 많아진다는 것은 수산화이온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건권의 pH는 5.5에서 6.5가 좋으나 5.5에서 7.0 범위에서도 생육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코코피트나 안면 재배는 다맥 수경이나 방막 수경과 달리 배양액의 pH보다는 건권의 pH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배 기간이 경과할수록 배지 내 염류가 집적되어 건권의 pH가 크게 변화하지만 배지가 항상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pH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pH를 조절하기 위해 A와 B 양액 농축액 탱크 외에 별도의 산 공급을 위해 C탱크 또는 알칼리 공급을 위해 D탱크를 설치하여 양액 공급 라인을 통해 직접 산이나 알칼리가 공급되게 하도록 함으로써 건권의 pH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배지 내 pH를 한 번에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산이나 알칼리를 과하게 공급하는 것은 보다 점진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뿌리는 생육 단계에 따라 흡수하는 양분이 다른데 예를 들어 착과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생식생장기에는 칼륨을 많이 흡수함과 동시에 뿌리에서 수소를 많이 배출하여 뿌리 주위가 산성화되어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건권부의 pH가 변하는 원인은 작물의 종류, 그리고 생육 단계, 영양생장과 생식생장기,
온도, 습도, 광도, 그리고 건권 온도와 같은 재배 환경에 따라 양액 내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흡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하부의 pH를 5.5에서 6.5 범위대로 유지하는 것이 양액 재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pH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양액에 양분이 충분히 있어도 뿌리가 흡수를 잘 못하게 되어 양분 결핍 증상이 발생하거나 생육이 저조해집니다. 또 pH가 4.5 이하가 되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과 같은 알칼리성 염류가 불용화하고 pH 7 이상에서는 철분이 불용화되어 작물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철분 결핍 증상과 같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권의 pH가 높아지면 질산으로 pH를 5.3 정도로 낮추어 공급하고 암모늄 대질소를 전체 질소량의 10% 정도로 추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건권 pH가 낮아지게 되면 공급 pH를 6.0 이내에서 높게 공급하고 그리고 암모늄 대질소를 공급을 줄입니다. 또한 탄산칼슘을 추가로 공급하면 pH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의 공급이 불량하거나 작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다양한 양분 결핍 증상이 일어납니다. 각 원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질소, 인, 칼륨이 부족하면 생육 초기에 잎이나 줄기와 같은 영양생장기관 생육이 저조해집니다. 반면에 꽃, 열매와 같은 생식기관에는 칼륨, 붕소 등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경재배 작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다량원소와 미량원소는 종류에 따라 체내에서 이동이 잘 되는 것이 있는 반면 한번 전류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잎이 발달하는 시기에 양분이 부족하면 질소, 인, 칼륨은 오래된 잎에서 새로운 잎으로 이동이 되므로 이들 양분의 결핍 증상은 식물의 하단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칼륨, 붕소, 철 등과 같은 체내에서 다시 전류가 안 되는 이유는 현재 발달하고 있는 어린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물은 지속적으로 생장하기 때문에 이들 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EC, pH, 그리고 함수율, 환경관리 등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 채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지는 안면, 코코피트, 그리고 피트모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안면 배지는 광물성 섬유의 일종으로 현무암이나 안산암 같은 화성암을 1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용융한 뒤 솜사탕 제조 과정과 비슷하게 원심력을 이용하여 공중에 바위 녹은 물을 흩뿌려 섬유 형태로 성형하여 만든 것입니다. 장점은 성형되어 있어 배지를 거푸집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업 제품이므로 형상이나 이화학적 특성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무균 상태이며 푸사리움, 역병균과 같은 토양 병균 침입이 어렵고 밀도가 빨리 증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액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율 관리가 매우 용이하고 온실 전체 작물 개체간 근권부 환경이 매우 균일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같은 스마트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안면을 배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면의 단점은 가격이 코코피트에 비해 비싸고 한번 건조해지면 다시 수분을 흡수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코피트라는 코코넛 배지는 코코넛 기름을 짜고 남은 폐 코코넛 껍질에 섬유질을 추출해 만든 배지입니다. 보습력과 통풍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잘 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 염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용 전 염류를 씻어내고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코피트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 후 유기질 퇴비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같은 배지 내수도 물리성이 달라서 작물 간의 근권 환경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피트모스라는 영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끼류를 가공한 배지입니다. 한대 지역에서 오랜 세월 습한 땅에서 물이끼가 퇴적되는 과정에서 산소 부족에 의해서 썩지 않고 집적된 것입니다. 피트모스의 종류에는 화이트 피트, 블랙 피트가 있는데 화이트 피트는 토탄 상층 부분이고 블랙 피트는 좀 더 오래된 부분입니다. 피트모스의 장점은 나트륨 등과 같은 작물 재배에 좋지 않은 원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력이 높아 함수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배지입니다. 배지에 따라 함수율이 매우 다른데요. 함수율이 낮은 배지와 함수율이 높은 배지에 대하여는 급액 제어점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즉, 보수력이 강한 배지는 급액 간격을 길게 하여도 되지만 반대인 배지는 급액 간격을 짧게 하고 1회단 급액량도 적게 해야 됩니다. 배지의 체적이 크면 다량으로 공급합니다. 주로 급액 공급량 결정은 배지 체적의 3에서 6% 범위에서 1회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보수력이 높은 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수력이 낮은 배지를 사용하는 배지에 비해서 일중 공급 시간대가 짧고 1회 공급량이 많고 공급 간격이 길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일중 공급 시간대가 짧은 이유는 하루 중에서 일찍 급액을 마감해도 다음날 첫 급액까지 배양액이 배지에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1회 공급량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보수력이 높기 때문에 1회 공급량이 적으면 미처 배지 전체에 골고루 배양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지 내 함수율은 3단계로 구분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양액을 공급해서부터 배액이 시작되는 기간으로 배지 내 함수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배지 내 이시가 서서히 감소하여 감소 비율은 배지 내 수분의 양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 기간 중 배액이 너무 늦게 시작되면 이시는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햇빛이 강할 경우 작물이 정산작용을 통하여 배지 내 수분을 흡수하는 양이 공급되는 양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급액은 일출 후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첫 배액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출 후 4시간에서 4시간 30분 내에 배액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1단계 기간 동안은 급액 방법이 배지 내 함수율과 이시에 커다란 영향으로 미치므로 보다 섬세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단계는 배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급액이 종료되는 기간으로 새로운 양액이 배지 내에 공급되므로 배지 이시는 감소합니다. 이 기간에는 배지에 축적되어 있던 염류도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시를 알맞은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단위 면적당 1리터 이상의 배액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급액 대비 2에서 40%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합니다. 광량이 많을 때 작물은 양분보다 수분의 흡수가 많아지므로 배지 내 잔류 염류의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배지가 너무 과습한 경우에는 1회 공급량을 많게 하여서 급액 횟수를 줄여주며 또 함수율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지 내 이시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지가 건조할 경우 적은 양으로 급액 횟수를 늘려 수분이 배지 전체에 골고루 확산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양액 공급 종료 시점부터 다음날 아침 첫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급액을 중단하였으므로 배지 내의 이신은 서서히 증가합니다. 급액 종료 시점을 너무 빨리 하면 배지는 건조해지고 배지 내 이신은 더 높게 유지됩니다. 급액 시점을 늦추게 되면 야간 동안 배지 내 함수율이 높아져서 뿌리 발달이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액 시점 종료는 맑은 날은 일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그리고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은 해지기 3시간에서 5시간 전, 또는 작물에 따라서 그보다 훨씬 빨리 종료해야만 야간에 배지가 지나치게 과습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액 종료 시점의 함수율과 다음날 급액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의 함수율 편차를 6에서 10%로 유지를 합니다. 배지 내 적절한 함수율은 작물의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배지 내 함수율이 높을 경우 작물은 영양 생장을 하며, 함수율이 낮을 경우 작물은 생식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지 내의 함수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뿌리 발달이 좋지 않아 강한 광 조건 하에서 작물이 쉽게 시들거나 겨울철에 줄기의 세력이 약해지고 착과가 불량해집니다. 안면을 사용할 경우 함수율은 식물의 생육 단계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광량이 높은 시기는 68% 내외, 광량이 적은 시기에는 63% 내외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하루 중 배지 내 수분의 변화도 식물의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1일 중 함수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작물의 생육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함수율의 변화는 약 6에서 10%가 적당하며 생식 생장을 유도할 경우에는 8에서 10%, 영양 생장을 유도할 경우에는 6에서 8%를 유지시키면 됩니다. 야간에 뿌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근호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수율이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함수율을 측정할 때 배지의 무게를 많이 이용합니다. 관수 전략에 따라 작물의 생장이 많이 달라지는데 배지의 무게를 측정하면 배지의 함수량뿐만 아니라 작물의 수분 흡수하는 패턴이나 정산량을 측정할 수 있고 1회 급액량, 그리고 급액 간격, 관수 시작과 종료 시간, 배양액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배양액 양 등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그래프로 표시되어 쉽게 분석하고 조절이 가능하고 저장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현재와 과거의 변화값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함수율 저울은 온실 내에 별도 통신선 없이 와이파이나 LTE로 통신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환경 제어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저장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접속 및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온실 외부에 있는 광 센서를 기준으로 관수량과 관수 횟수가 결정되지만 최근에는 함수율 측정 저울을 이용하여 관수 제어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 기술이 가장 잘 발달된 작목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1996년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국내에 도입되었고 그때부터 꾸준히 양액 재배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같은 가집과 작물로 발달 속도가 매우 비슷합니다. 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에 따라 발달 속도는 차이가 나는데 고온기에 파종하면 발달 속도가 빠릅니다. 2월에 파종할 경우 파종 후 20일이 지나면 본엽이 나오기 시작하고 60일에 첫 개화가 되며 100일이 지나면 착색이 시작되고 107일 정도가 되면 착색이 끝납니다. 겨울철에 비해서 여름철에 파종을 하게 되면 수확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기간이 7일 정도 단축됩니다.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수경 재배 작목은 파프리카와 토마토인데, 장기 수경 재배일 경우 주로 7월에서 8월에 파종을 합니다. 파종 후 2, 3주 후에 앞면이나 코코피트 배지에 어린 묘종을 바로 심는 경우와 앞면 블럭에서 2주 정도 더 길러서 배지에 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물의 세력과 생육상 조절은 후자가 더 용이합니다. 수확은 10월 말 11월 초에 시작되어 다음 해 6월 7월에 재배를 끝냅니다. 이때 공급하는 이씨는 겨울철에는 3.0에서 3.5mg면스로, 여름철에는 2.5에서 3.0mg면스로 공급합니다. 파종하기 전에 앞면 파종판에 양액을 충분히 공급하여 비료와 수분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파종 6시간 전 이씨 1.5에서 2.0 데시지멘스 그리고 pH 5.5의 양액으로 충분히 관수 후 22에서 25도씨 정도를 유지시키고, 240공 라굴 파종판을 완전히 보수시키면 무게는 2.5kg 정도가 됩니다. 정식 21일에서 35일 전에 파종하는데, 종자가 매우 비싸므로 한 립씩 앞면 플러그에 파종을 합니다. 파종 후 표면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질석으로 복토 후에 20에서 25도씨 조건에서 발화를 시킵니다. 발화 과정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발화가 늦어지거나 발화 균일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발화 후 양액을 공급하는데 너무 자주 공급하면 모종이 웃자라고 뿌리가 약해집니다. 함수율이 50% 정도 줄어들었을 때, 즉 파종판의 무게가 2.5kg에서 1.25kg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이씨 2.5에서 2.8 그리고 pH 5.5로 조제하여 양액을 공급해 줍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모종이 늦게 발달하고,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연약하게 자라는데, 이 시기의 적정 온도는 주간에는 25도씨 그리고 야간에는 22도씨 정도로 유지시켜주면 가장 좋습니다. 파종 후 2, 3주 정도 지나면 파종판에서 앞면 블럭으로 이식을 합니다. 주로 싱글 블럭을 많이 사용하는데, 크기는 가로 10cm 그리고 세로 10cm, 높이는 6.5cm입니다. 이식하기 3시간에서 5시간 전에 이씨 2.5 그리고 pH 5.5로 블럭에 양액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앞면은 초반에 내부 수분 분포가 골고루 되지 않으면 공기층이 형성되는데, 두상 관수를 많이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블록을 양액에 침지하면 수분 흡수가 잘 되는데 주로 10초 이내에 보수 과정이 완료됩니다. 보수가 종료되면 모종을 주로 U자 또는 L자로 이식하는데, 이때 하배축에서 부정근이 많이 발달하여 뿌리량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식 후의 양액은 함수율이 50% 정도 되었을 때 하는데, 이때 블록의 무게는 320g 정도가 됩니다. 정식 전에 이씨 3.0에서 3.5mg pH 5.5로 배지를 보수하고, 1일 정도 후에 바닥에 배지 보수 후 배구를 뚫어서 자유수가 빠져나가도록 한 후 블럭 묘종을 정식합니다. 이때 건권의 온도가 너무 30도 이상 높을 경우에 피티움이라는 곰팡이에 의해 뿌리 썩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공급 수온이 너무 높지 않도록 고온기 한낮에 관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식 밀도는 작물에 따라 다른데, 파프리카는 단위 면적당 6.5에서 7.5줄기, 토마토는 2.5에서 3.3줄기, 그리고 오이는 2.0에서 2.5줄기입니다. 정식 시기가 좋은 약광기인 네덜란드와 그리고 고온 강광기인 한국과 멕시코는 정식 초기 함수율 관리가 약간 차이 납니다. 네덜란드는 영양 생장형 모종이고,
정식 후 뿌리가 배지로 많이 활착되지 않아도 이후 건조하게 관리해도 되지만 한국과 멕시코는 광량이 매우 높고 고온이므로 정식 후 너무 빨리 함수율을 떨어뜨리면 작물이 수분 부족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정식 초기 함수율을 낮추어 뿌리를 강하게 발달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는 정식 2에서 3일 후에, 한국은 정식 2주 후에 함수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함수율을 정상적으로 관리해 주는데 시점은 토마토는 3하방 개화될 때, 파프리카는 첫 착과 시점입니다. 양액은 공급 이시 2.5에서 3.5, pH 5.5이며 뿌리 발달을 위해 단기간 함수율을 낮게 유지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배액은 2에서 30% 범위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작물마다 적정 온도는 약간씩 다릅니다. 작물은 생육 환경에 따라 광합성을 통해 만든 에너지를 잎, 줄기, 뿌리 발달에 많이 사용하는 영양 생장으로, 꽃과 과실에 많이 사용하는 생식 생장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착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물체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어 생식 생장으로 유도합니다. 높은 근권의 이시, 큰 주야간 편차, 낮은 함수율, 그리고 강한 적심 등의 조건에서 생식 생장으로 자라게 됩니다. 온도는 낮에는 22에서 23도씨, 그리고 밤에는 17에서 19도씨로 유지하고 이산화탄소와 광투과율을 증가시키면 작물 생장이 촉진될 뿐 아니라 착과가 잘 됩니다. 네덜란드와 같은 수경 재배 기술이 매우 우수한 국가의 주요 5대 시설 채소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가지, 딸기입니다. 온실의 환경과 관수는 환경제어 컴퓨터에서 제어되고 해충은 포식성 곤충을 온실에 넣어서 농약을 치지 않고 방제하게 됩니다. 온실의 주요 해충은 총채벌레, 가루이, 진딧물, 점박이 응애인데 지중해 이리응애, 애꽃노린재, 진딧불, 칠레 이리응애 등과 같은 포식성 곤충으로 방제를 합니다. 농약을 살포하지 않아서 식물 스트레스가 적을 뿐 아니라 재배자에게는 농약 살포 노동력을 단축시켜주고 호흡기를 통한 농약 흡입이 없어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약 잔류가 없는 과실을 생산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농법입니다. 한국, 특히 경남의 파프리카 재배 면적은 현재 210헥타르인데 이 중 67%인 140헥타르가 현재 천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천적 회사는 스페인 회사인 아그로비오로 경남 농가의 85% 정도가 사용하며 네덜란드 코프트는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고추, 딸기 외에도 천적 이용 기술이 서서히 도입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be fine. I'm speaking life to every heartbeat inside you, and may you grow in love as days go by. And what may come, we have you, we hold you, and we know you, so you can rest and know that you'll be fine. 'Cause your Father's love is strong here, existing and persisting, waiting for this mystery of mine. Oh, little one, you don't know, you can't know the love here. We hoped and prayed that God would make you know. And in the hour of silence we waited and we wanted, and now so close, and soon we'll bring you home. And what may come, we have you, we hold you, and we know you, so you can rest and know that you'll be fine. 'Cause your Father's love is strong here, existing and persisting, waiting for this mystery of mine. Be fine. I'm speaking life to every heartbeat inside you, and may you grow in love as days go by. And what may come, we have you, we hold you, and we know you, so you can rest and know that you'll be fine. 'Cause your Father's love is strong here, existing and persisting, waiting for this mystery of mine. Oh, little one, you don't know, you can't know the love here. We hoped and prayed that God would make you know. And in the hour of silence we waited and we wanted, and now so close, and soon we'll bring you home. And what may come, we have you,
every day we know that we'll be fine. I'm speaking life to every heartbeat inside you, and may you grow in love as days go by. And what may come, we have you, we hold you, and we know you, so you can rest and know that you'll be fine. 'Cause your Father's love is strong here, existing and persisting, waiting for this mystery of mine. Oh, little one, you don't know, you can't know the love here. We hoped and prayed that God would make you know. And in the hour of silence we waited, we wanted, and now so close, and soon we'll bring you home. And what may come, we have you, we hold you, and we know you, so you can rest and know that you'll be fine. 'Cause your Father's love is strong here, existing and persisting, waiting for this mystery of mine. All my life I knew a love and want and need. Every day I clung to truth, held to what I could see. This here changes everything. It brings a love unknown. Soon I'll see that face of yours when I bring you home. Little one, when you arrive, we'll meet face to face. There and then you'll know a love without replace. I'll hold you so closely, Father's love in me, and you'll rest in confidence, and know my strong heartbeat. And in our arms we hold you, we love you, and we know you, and every day we know that we'll be fine. I'm speaking life to every heartbeat inside you, and may you grow in love as days go by. And what may come, we have you, we hold you, and we know you, so you can rest and know that you'll be fine. 'Cause your Father's love is strong here, existing and persisting, waiting for this mystery of mine. Oh, little one, you don't know, you can't know the love here. We hoped and prayed that God would make you know. And in the hour of silence we waited, we wanted, and now so close, and soon we'll bring you home.